컨설팅 하다 보면은 되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전공적 합성이 없어서 학종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또 5월달이 딱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3학년들은 5월달 요 시점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내 성적이 어떻게 나오겠다, 이런 이제 확정적인 결과치들이 대략 예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 의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나는 경영대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공대에 걸치려고 전공적 합성과 같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적을 좀 더 올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해봤자 과연 그게 이제 평가하는 대학 교수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학생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을 다녀봤잖아요, 선생님들은. 그죠? 특히 이제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 눈으로 이제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거 가지고 뭐 전공적 합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정말 시간을 들여갖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학생들 보면은 대단히 안쓰러워요. 전공적 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름의 활동은 아닙니다. 전공적 합성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말해요. 학업 능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의대 가는 학생들이 질병 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병원 봉사활동을 하고 뭐 이런다고 이제 이 친구는 의대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평가자는 없어요. 소재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학생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가, 그걸 보고 이제 전공적 합성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내용의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질병과 관련된 내용일 필요는 없죠.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으로 뭘 해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파고든다기보다는 조사를 해서 자꾸 이제 억지로 껴맞추는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입학사정관 시절도 그랬어요. 학생부를 읽다 보면은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학생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이거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의대 가는 학생, 경영대 가는 학생, 공대 가는 학생, 뭐 다 할 거 없이 의대가 특히 심하기는 해요. 그런 학생들은 자율활동에도 뭐 의학 관련된 얘기들을 쓰죠. 자율활동에서 뭐 바람이 숭나될 때라는 책을 사제동행해서 읽고, 의사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또 의사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난 한번쯤 되새겨보게 됐다, 좋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 책을 읽고 자기가 이제 의대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포부를 이제 살리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동아리 활동, 그쵸, 의학 연구반을 합니다, 그죠? 거기서 또 뭐 면역에 대해서 RNA, 뭐 온갖 줄기세포에 대해서 막 온갖 활동을 해놔요. 그 이 학생의 진로 활동 가보면 또 이제 뭐 의학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하나 하겠죠. 뭐 면역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탐구 활동을 했다고 쳐요. 또 국어 세특으로 가봅니다. 그럼 또 이 학생이 국어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뭐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영어 발표 때도 마찬가지로 또 뭐 RNA, DNA 어쩌고 저쩌고 생명과학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안에 특히 또 의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사회세특에서 병원의 책임 경영인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제2외국어 과목까지 가더라도 중국의 뭐 병원 공공의료정책인이 어쩌니, 뭐 쿠바의 공공의료정책인이 어쩌니, 뭐 이런 걸로 비교를 해갖고 막 그런 식의 활동들을 막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보통 이제 뭐 여기 와보니까 전공적 합성이 굉장히 이제 잘 갖춰졌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대체로 사람들이.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생부는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학생부에 다채로운 뭐 호기심이 전혀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당연히 고등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달고 닦고 연마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학생이라면은 외국어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국어 과목에서 문학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열띤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당연히 사회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흥미를 가져야 돼요. 통합사회 보면은 되게 의미심장한 단원들이 많거든요. 통합사회 1단원이 행복과 관련된 단원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행복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파고들 수 있는 얘기들이 대단히 많아요. 당연히 행복을 논하려고 하면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삶, 존재론, 이런 것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탐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또 이제 뒷단원 한 5단원인가 거기 가니까 경제학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분배적 정의 문제를 또 다룰 수도 있죠. 분배적 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뭐 롤스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샌델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철학적인 얘기들은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제대로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도대체 뭐라고 그 안에 병원의 공공의료정책이니 혹은 또 국가의 보건정책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들이 껴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학생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점수 귀신이다. 그냥 사회 과목은 점수 따는 것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 점수 따고 나면 끝! 그러면 사회 세특은 뭘로 활용할 거냐? 그치, 난 의대를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매력 없죠. 과격하게 말하면 재수 없는 놈이죠. 아주 짜증나는 그런 학생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전공적 합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학생의 학생부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입학사정관으로서 제가 이제 대치동에 와서 학생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별로 그렇게 이제 잘하지 못한 그런 학생부의 내용을 봤던 게 뭐냐면은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하면은 뭐 의대 가는 학생들, 경영대 가는 학생들 다 이제 자기 전공에 맞춰갖고 동아리를 들고 그 안에서 내가 굉장히 심층적인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런 조언을 안 하나 봐요. 도대체 동아리 활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가 특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내가 시험으로 봤을 때 다 정답을 맞히고 점수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이제 교육 현실에서는 별로 적합하지는 않죠. 수학 공부 같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되게 수학의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수학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옆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수학 실력이 꽤 괜찮은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은 막 수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다 저렇게 풀었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득이 되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책을 보고 그걸 연습하면서 풀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부하는 데는 더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내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동아리 활동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아,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이제 교류도 하고 함께 어울리는 장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럼 같이 놀면 되잖아요. 뭐 밴드부 하고 그쵸? 좋아하는 거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밴드부 한다라는 얘기를 왜 언급했냐면 밴드부를 한다? 그건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동아리를 결성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동아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같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더 그래요. 자기 잘났다는 얘기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 굉장히 이건 심층적으로 학술적인 내용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동아리 활동에 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학업 능력으로 평가는 해주겠지만 동아리 활동에서 보고자 하는 또 다른 평가 요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협력성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그 서울대 팽수 서울대 의대 명예학생대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 1편 말미에 보면은 팽수가 그 면접을 봐요. 의대 가면은 MMI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딱 그 MMI 면접 세팅을 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것은 야, 이 팽수가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답하는 거 보면서. 이제 그 사람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미리 질문을 받고 이제 답변을 준비해 갔을 수도 있는데 딱 그 영상의 흐름상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거기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협력성을 강조를 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동아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학술적인 동아리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내가 논문을 한 편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탐구 활동에서. 근데 그 논문을 이해하려니까 너무 배경 지식이 많이 이제 필요해요. 모르는 배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공부해갖고 그 논문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다. 그러면 같이 하면 그런 것들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왜냐?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분담을 해서 찾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조사를 해오고.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설명해주고 그 논문을 통째로 이해해 나가는 뭐 이런 방식이 이제 어찌 보면은 동아리 활동의 그 협력적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든지 그걸 쪼개서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하니까 이제 해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소재거리를 정해서 동아리 활동에서는 실제로 그걸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면은 동아리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술적인 평가도 높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협력적인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조금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게 좋을 거예요. 내려놓고 내가 잘났다라는 얘기를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걸 굳이 이제 동아리 활동에 들고 와서 자기 했던 활동을 거기 한 칸 쓴다라고 하는 채널로 만들지 마시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가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대치동에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융합이에요. 융합하면 왠지 좋게 느껴지죠. 저도 이제 그 통섭이나 융합이라는 말을 엄청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대치동에 오기 전에. 대치동에 오고 나서는 융합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머리에 짜증부터 나요. 요즘 컨셉이 그렇죠. 각 고등학교에서 한두 학교가 아닌 것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 화두가 두 가지예요. 교과 활동을 하든 비교과 활동을 하든.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전공적 합성이고, 뭘 하든 네 전공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융합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융합이라는 말에 융자를 꺼낼 수 있는 그런 학력 수준이 되느냐, 그러니까 학술적인 역량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학을 공학에 접목을 했다, 융합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해온다는 게 뭐냐면은 수학이 공학에 활용되는 사례, 이런 것들 조사를 해와요. 이 융합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융합은 뭔가 이제 믹스시켜서 두 개를 녹여내서 새로운 제3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둘을 그냥 각각 소재거리로 정해놓게 되면 융합이라고 해요. 심지어 제가 웃긴 게 봤는 게 뭐냐면은 의대 가는 학생하고 경영대 가는 학생이 모여갖고 융합활동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병원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융합입니까 그게? 융합이 아니라 그거는 두 사람의 탐욕이죠. 탐욕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섣불리 융합할 필요 없어요. 뭐 이것저것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을 섞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선생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요, 하나만, 이 선생님 맡으신 과목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 열심히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막 융합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와갖고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융합이라고 하는 건요, 통섭과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학문 분야에서 대가가 돼야죠. 엄청 깊이 있게 대가로서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것이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융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학생분은 전혀 평가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대치동에 와서 또 아주 낯설게 느꼈던 게 이제 융합과 관련된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독서활동 기록인데, 전공적 합성의 오해가 이렇게까지 크게 작용을 하는데, 독서활동 하면은 또 전공과 관련된 책을 얼마나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활동은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독서활동에 아주 짙은 색깔로 담아내면 돼요. 그나마도 이번 1년밖에 안 남았죠, 그죠? 내년부터 이제 독서활동이 빠지잖아요, 평가에서, 그죠? 대학이 제공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독서활동은 뭐 내가 추리소설에 완전 미쳐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추리소설을 엄청 열심히 읽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과목별 독서에 안 들어가잖아요. 뭐 안 들어가요? 영어 발표에서 추리소설과 관련된 플롯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어 발표 시간에 그걸 쓰고 거기에 대한 참고 교재로 영어 독서 활동에 그 책을 쓰면 되는 거예요.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분석할 때 추리소설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수학은 책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비워놓으면 되죠. 과학책도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과학책을 읽어야 된다? 당연히 과학 세특에 쓰면 되죠. 읽은 책들은. 그걸 굳이 독서 활동에 써야 돼요? 안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책 중심으로 쓸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통 독서에 막 추리소설을 막 써놓으면 되죠. 이 친구 여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또 뭐 인간의 어떤 삶의 존재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전 작품들이 있죠. 이런 작품들을 또 써도 상관은 없겠죠. 독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성을 10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소재거리인데,
그거를 굳이 또 거기에서까지 독서활동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독서를 아주 자기적으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독서와 관련해서 또 오해하는 게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쓸 때요. 그때 독서활동 기록 이제 2개 쓰죠, 그죠? 독서 기록 2개 쓰는데 그걸 하나는 전공서적으로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걸로 써야 되느냐, 뭐 문학으로 써야 된다, 인문계 학생은 자연계열 서적을 하나 써야 된다, 뭐 여기도 이제 막 균형을 맞춰갖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좋으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뭐 고민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건 그냥 편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평가 요소에 대단히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독서 2권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어보기 위한, 평소에 이제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생각하며 살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그 독서활동 기록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2권을 만약 골라서 쓴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2권을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걱정은 되죠. 평가하러 오시는 전공 교수님이 야, 수시로 우리 과에 쓰는데 우리 과 관련된 진로 관련된 책도 한 권 안 읽어보고 오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그죠? 안 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진로와 관련된 학생의 이제 탐색적인 노력을 자기소개서 1번에 학업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보지 독서활동에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뭐 예의를 차리겠다라고 하면은 한 권 정도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서적을 쓰는 건 뭐 말리지는 않아요. 이 독서활동과 관련해서 자꾸 전공적 합성 껴맞추게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입학사정관 시절에 평가했던 눈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눈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기타 과목에 대한 성적 관리예요. 이건 제가 최근에 와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대학들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학생들한테 좀 아쉬움이 있는지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를 보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뭐 유난히 소홀하게 다룬 2만 과목은 없는가와 같은 그런 평가 요소를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학생부를 평가를 해보면 학생 한 명이 이런 학생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딱 2과목 2등급이고 다 1등급이에요. 3년 동안 주요 과목에서는.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여기에서는. 근데 이 학생의 정보 과목, 한국사 과목, 제2외국어 과목 성적이 4등급, 3등급, 5등급이랬어요. 제가 평가하던 시절이면 이 학생 바로 잘랐습니다. 그게 심하죠. 굉장히 이제 불충실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야가 빠진 친구죠. 다른 학생들 시간 투자해서 매진할 때 자기는 헤헤 난 주요 과목만 할래 하고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성적 많이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1등급 받은 부분도 이제 평가 절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기타 과목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은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엊그저께도 컨설팅 하는데 이틀 전이죠. 컨설팅을 하는데 다 1등급 의대 가려고 이제 컨설팅을 하러 온 학생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3등급이 뜬 과목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제 학생부 내용을 살펴보고 그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봐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2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는 뭐 시험 보다가 실수를 해서 밀렸었던가, 2번째는 버린 거죠. 물어봤더니 버렸대요. 왜 버렸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임쌤이 그랬대요. 필요 없는 과목이다. 필요 없는 과목에 힘 좀 빼라. 다른 거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런 오해는 안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평가자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대치동에 와서 좀 성적 관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입학사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자연계열 학생들이든 인문계열 학생들이든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사회 영역에 대해서 탐구활동을 하라라고 하면은 되게 잘해요. 주제도 잘 정하고 깊이 있게 책들도 보고 논문도 보고 탐구활동을 잘 수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주제를 정해서 잘 해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알아서 척척.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의 지적 호기심 얘기를 하면은 다들 오해를 하는 게 이 수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혹은 또 이제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수학이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뭐 좋은 게 아니죠. 뭐 질병 확산 모델, 뭐 수학적 모델, 보통 또 수학하면 통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수학답게 해야 돼요. 탐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수학 내적인 깊이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뭘 하더라도 이게 수학적인 논리가 어떻지? 그 수식이 어떻게 도출된 거지?
질병 확산 모형에 SIR 모형 쓰잖아요. 그죠? 그 SIR 모형이 도대체 어떤 수학적 논리로 도출된 식이지? 이런 방식의 이제 호기심을 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활용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뭐 CT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당연히 좋다 이거예요. CT에서 수학이 활용되는데 그 뒤로 뭐 CT의 원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CT가 질병 진단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질병 진단 영역에서 이게 발달 과정에서 어떠하고 하면서 거기에 전부 다 이제 의학 관련된 얘기를 써버린단 말이에요. 수학 세특에. 그게 아니라 CT에서 수학이 쓰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CT에 쓰이는 수학적인 원리가 뭐냐, 도대체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을 들여다봐야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수학이. 그 수학적인 논리를 안에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수학 내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장 확통을 외운다라고 하면은 정규분포 함수가 적분이 된다는데 그 적분을 못하죠. 고등학교에서는. 왜냐면은 2의 x제곱승을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고등학교에서 적분이 안 돼요. 그걸 적분을 하는 방식을 익히려고 하면은 중적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중적분을 유도를 하려면은 극좌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학적인 자기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수학 내용 안에서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인문계 학생은 지금 당연히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때문에 수학이 이제 공통교육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수2 배울 때까지 많이 등급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내 수학 실력이 수학 성적에 비해서는 더 높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수학과 관련된 얘기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풀어낼 필요가 있는 거고,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학 경시대회 상을 받으면 나는 내신 말고도 내 수학 실력이 더 높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그 여러 자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당연히 수학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학이 이렇게 저렇게 활용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흥미거리 정도 되는 그런 조사 기록으로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수학과 관련해서 어떤 탐구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 잘못됐다기보다는 제 생각하고 다른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좀 대치동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원가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뭐 제가 생각한 거는 요 5가지입니다. 입학사정관의 관점하고 일반적인 그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원 강사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생각하고 다른 점인데, 이런 점들을 좀 갭을 좁혀 나가게 되면은 학생부 관리를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